나이 들어 자녀가 이미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남아있는 무거운 짐이 있음을 고백하는 부모는 많습니다. 전화를 자주 하지 않는 자녀에게 서운함을 느끼고 명절이나 휴가 때 당연히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기를 은근히 기대하고 때로는 금전적 지원을 주고받으면서 관계가 복잡해지기도 합니다. 마음으로는 나는 괜찮다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허전하고 자녀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낄 때가 있지요. 이런 심리적 무게는 노년기에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보편적인 경험입니다. 그러나 그 무게가 계속 쌓이면 부모 자신은 물론 자녀와의 관계마저 지치게 만듭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일본의 고대 지혜에서 전해 내려오는 말 중에 도우데모요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직역하면 상관없다라는 뜻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무관심이나 체념이 아니라 마음을 가볍게 하고 영혼의 호흡을 회복하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집착을 조금 내려놓을 때 부모와 자녀 관계는 다시 숨을 쉬고 서로에게 따뜻한 공간을 열어줍니다. 많은 부모가 자녀의 전화를 기다리면서도 속으로는 왜 이렇게 무심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때 바로 그 생각 자체가 관계를 무겁게 만듭니다. 자녀가 전화를 하지 않는 것은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성인의 삶 속에서 각자 다른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 나는 오늘 하루를 평온하게 보냈다. 자녀가 언제든 연락해 오면 반가이 맞이하면 된다라고 마음을 정리하면 기다림은 불만이 아니라 기쁨의 여유로 바뀝니다. 이 첫 장에서는 시청자에게 한 가지 명확한 가치를 약속합니다. 앞으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당신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마음을 덜 소모하고 건강한 경계를 세우며 대화의 첫 문장부터 관계의 분위기를 달라지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바로 쓸 수 있는 문장, 금전적 경계와 선물 거절의 방법, 주간 실천 체크리스트, 그리고 자녀의 반발을 다루는 구체적인 대화 스크립트를 제공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화를 걸 때 왜 이렇게 연락이 없니? 라고 말하면 자녀는 방어적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통화 괜찮니?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 라고 시작하면 대화의 공기는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이처럼 사소한 표현 하나가 자녀에게는 존중으로 부모에게는 안도감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금전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내가 아직 충분히 있으니 필요 없으니 받지 않겠다 라고 단호히 말하면 자녀는 서운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네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어. 이번에는 마음만 받을게 라고 말하면 거절 속에서도 따뜻함이 전해집니다. 바로 이런 차이가 관계를 지치게 하느냐 아니면 편안하게 하느냐를 갈라놓습니다. 노년기의 가장 큰 선물은 시간과 지혜입니다. 그러나 그 지혜가 발휘되려면 먼저 마음의 무게를 덜어내야 합니다. 불필요한 집착과 기대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부모는 자신의 삶을 다시 주도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는 의무에서 선택으로 바뀌며 그 안에서 오히려 더 깊은 친밀감이 피어납니다. 앞으로의 여정에서 우리는 세 가지 큰 원리를 따라갈 것입니다. 첫째, 집착을 풀어낼 것. 둘째, 결과를 조급히 재촉하지 않고 과정을 존중할 것. 셋째, 서로 다른 길을 걷는 자녀를 바꾸려 하기보다 내 마음을 먼저 다스릴 것. 이 세 가지는 결국 같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바로 마음을 가볍게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이제 당신은 첫 문을 열었습니다. 마음을 짓누르는 감정을 내려놓고 새로운 대화법과 생활 습관을 통해 자녀와의 관계를 다시 따뜻하게 만드는 여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성인이 된 자녀와의 관계가
왜 새로운 질서를 필요로 하는지 그 배경과 맥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와의 관계는 부모에게 낯선 새로운 질서를 요구합니다. 어린 시절처럼 부모가 모든 결정을 내려주거나 생활을 지도하는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자녀는 독립된 성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책임져야 하며 부모는 그 과정을 지켜보는 위치로 물러나야 합니다. 그러나 이 전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해와 갈등이 쉽게 생겨납니다. 부모는 여전히 내가 더 잘 안다는 마음으로 충고하려 하고 자녀는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한다는 태도로 맞섭니다. 이렇게 되면 대화는 잦은 충돌과 피로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주 나타나는 문제 중 하나는 연락의 빈도입니다. 부모는 여전히 자녀의 삶 속에서 중요한 존재로 남고 싶어 합니다. 반면 자녀는 직장, 가정, 친구 관계 등 자신만의 세계에 몰입합니다. 부모는 왜 이렇게 연락이 없지? 라는 서운함을 느끼지만 자녀는 왜 항상 잔소리처럼 들릴까? 라는 답답함을 안게 됩니다. 이러한 엇갈림은 단순히 전화나 메시지의 횟수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가 각자 서로에게 기대하는 관계의 형태가 달라졌음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영역은 선물과 금전 문제입니다. 부모는 경제적 지원을 여전히 사랑의 표현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녀는 내 독립성을 존중하지 않는 것 같다는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부모에게 금전적 도움을 요청할 때에도 부모는 기꺼이 돕고 싶지만 자신도 노후 생활에 대한 불안을 안고 있습니다. 그 경계가 불분명할 때 양쪽 모두 마음의 짐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명절이나 휴가, 가족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당연히 시간을 내서 함께하리라 기대하지만 자녀는 직장이나 배우자, 가족과의 일정 조율 때문에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때 부모는 이제 우리 가족은 뒷전이구나 라고 느끼고 자녀는 왜 내 선택이 존중받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대가 맞지 않으면 감사 대신 서운함이 남고 서운함이 반복되면 거리감은 더 커지게 됩니다. 손주 양육 문제도 부모와 자녀 간 갈등의 큰 원인이 됩니다. 부모는 손주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즐겁고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녀는 너무 자주 부탁하면 부모님께 부담을 주는 건 아닐까? 혹은 반대로 왜 도와주지 않으실까라는 상반된 감정을 동시에 느낍니다. 부모 역시 손주 돌봄이 체력적으로 힘든데도 거절하지 못하고 억지로 맞추다 보면 관계는 오히려 긴장됩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중요한 핵심은 바로 기대치의 전환입니다. 과거에는 부모의 기대와 자녀의 필요가 일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부모와 자녀가 각자 자신의 삶을 주도하기 때문에 서로의 기대는 다르게 흘러갑니다. 따라서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자녀를 바꾸려 애쓰기보다 스스로의 마음을 조율하고 새로운 질서에 적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앞서 언급한 지혜가 빛을 발합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히면 지금 이 순간의 대화와 관계를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왜 예전처럼 함께하지 않는 걸까라는 후회와 앞으로 더 멀어질까라는 불안은 현재를 갉아먹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 자녀가 잘 지내고 있다면 그 자체로 충분하다라는 생각으로 시선을 현재에 두면 대화는 훨씬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명절에 함께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부모가 네가 오지 않으면 우리 가족은 외롭다라고 말하면 자녀는 죄책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신 너희 일정도 존중해. 우리가 이번에는 따로 시간을 내어 함께 식사하면 좋겠다라고 말하면 자녀는 압박감 대신 존중을 느낍니다. 결국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함께하지 못한 순간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함께할 수 있는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성인이 된 자녀와의 관계는 더 이상 부모의 권위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상호 존중과 선택의 자유 속에서 유지됩니다. 부모가 집착을 내려놓고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일 때 자녀와의 거리는 자연스럽게 편안해지고 오히려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쉽지 않지만 작은 말 한마디와 태도의 전환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심리학적으로 왜 이러한 경계 설정이 필요한지, 그리고 노년기에 부모가 배워야 할 마음의 기술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경계라는 단어는 흔히 벽이나 거리감을 연상시키지만 사실 심리학에서 말하는 경계는 서로를 밀어내는 장벽이 아니라 건강한 호흡을 지켜주는 울타리에 가깝습니다. 부모와 성인 자녀 사이에서 이 경계는 더욱 중요합니다. 자녀는 독립된 존재로서 자기 선택을 존중받아야 하고 부모는 자신의 삶의 속도와 평화를 유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경계가 없으면 부모는 자녀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반대로 자녀가 부모의 시간과 자원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경계가 있는 관계야말로 오히려 가까워지고 오래 갑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안을 크게 느낍니다. 그런데 부모는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내가 방향을 잡아주어야 한다는 마음을 내려놓기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한정적입니다. 자녀의 직장 선택, 배우자 선택, 경제적 선택까지 모두 부모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순간 불안과 분노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원전에서 말하는 집착과 같습니다. 집착은 결과를 내 손에 쥐고 싶다는 갈망에서 비롯되고 그것이 곧 관계를 무겁게 만듭니다. 이럴 때 필요한 기술이 바로 지금 여기에 머무는 연습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마인드풀니스라고 부르고 전통 지혜에서는 중지금 종진이라 표현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전화를 걸며 이번 통화에서 내가 얻어야 할 답을 집착하는 대신 이 순간 서로의 목소리를 듣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면 대화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과거에 자녀가 무심했던 기억이나 앞으로 연락이 줄어들 것이라는 불안에 머무르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간단한 호흡 연습은 경계 수기에 좋은 시작이 됩니다. 대화 중 마음이 조급해질 때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호흡을 3번 반복해 보십시오. 짧은 이 호흡만으로도 심장이 가라앉고 감정의 고조가 완화됩니다. 부모가 이 간단한 루틴을 습관화하면 자녀와의 대화에서도 불필요한 언성이 줄어듭니다. 자녀에게 직접적으로 너 때문에 속상하다라고 말하는 대신 숨을 고르고 내가 지금 이 부분에서 서운하게 느낀다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경계란 결국 감정의 선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자녀가 무언가 부탁했을 때 즉시 대답하지 않고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라는 시간을 두는 것만으로도 경계가 생깁니다. 이는 거절의 의미가 아니라 감정과 상황을 정리한 뒤 대화하겠다는 존중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하면 부모는 스스로의 삶을 지킬 수 있고 자녀는 불필요한 갈등 대신 신뢰를 배웁니다. 많은 부모가 내가 희생하면 가정이 평화롭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경계 없는 희생은 결국 불만과 후회로 변합니다. 자녀에게 무언가 해주면서도 속으로 왜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없지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미 그 행위는 기쁨이 아니라 억압이 된 것입니다. 반대로 부모가 스스로의 한계를 솔직히 인정할 때, 예를 들어 이 부분은 내가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차분히 말할 때, 자녀는 처음에는 놀라더라도 결국 더 깊이 존중하게 됩니다. 철학적으로 보았을 때 경계는 자유와 존중의 다른 이름입니다. 경계가 없으면 자유도 사라지고 존중도 사라집니다. 부모가 자녀의 선택을 존중할 때 자녀도 부모의 삶을 존중하게 됩니다. 경계를 세우는 것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숨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평안을 주는 지혜입니다. 따라서 경계는 차갑거나 무심한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너를 존중한다. 그래서 내 삶의 방식도 존중받기를 원한다. 라는 따뜻한 메시지입니다. 부모가 이런 태도로 자녀를 대하면 자녀는 억압이 아니라 안전감을 느낍니다. 안정감 속에서 자녀는 부모와 더 자주 대화하고 싶어집니다. 결국 경계는 거리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화의 다리를 튼튼하게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부모가 흔히 범하는 대화의 실수, 특히 암시 비교 훈계가 어떻게 자녀의 마음을 닫게 만드는지, 그리고 그 대화 방식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와의 대화에서 선의로 시작하지만 결과적으로 관계를 더 무겁게 만드는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 대표적인 유형은 암시, 비교, 훈계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나는 너를 위한다 라는 마음에서 비롯되지만 자녀에게는 압박이나 평가로 다가와 마음을 닫게 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이런 말투는 방어 기제를 불러일으켜 대화가 깊어지지 못하게 만듭니다. 첫째, 암시는 듣는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직접적으로 연락 자주 해줘 라고 말하지 않고 요즘은 집이 너무 조용하다 라며 돌려서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런 암시는 사실상 요구를 숨겨놓은 것과 같습니다. 자녀는 그 말의 이면을 읽어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고 때로는 죄책감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왜 늘 내가 잘못한 것처럼 느껴지지? 라는 반발심을 품게 됩니다. 결국 암시는 사랑을 전하는 대신 오해와 거리를 만듭니다. 둘째, 비교는 자녀의 마음을 가장 쉽게 닫아버리는 말투입니다. 옆집 아들은 벌써 집을 샀다는데 넌 아직이니? 친구 딸은 자주 부모 모시고 여행 간다더라. 이런 말은 부모의 입장에서는 단순한 예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자녀는 즉시 평가받는 기분을 느낍니다. 비교의 언어는 자녀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대화의 목적을 잃게 합니다. 부모가 원하는 것은 자녀의 성장이지만 비교는 오히려 자녀를 방어적으로 만들어 성장을 막아버립니다. 셋째, 훈계는 자녀를 여전히 어린아이로 취급하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원래는 이렇게 해야 해.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자녀는 이미 성인이며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책임질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모가 훈계조로 이야기하면 자녀는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존중이 빠진 훈계는 지혜로 전달되지 않고 단순한 간섭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결과적으로 같은 문제를 낳습니다. 대화의 목적이 서로 이해하기가 아니라 상대방을 움직이기로 변질된다는 점입니다. 부모가 원하는 것은 자녀가 더 자주 연락하고 더 따뜻하게 다가오고 더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암시, 비교, 훈계는 자녀를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멀어지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꾸어야 할까요? 핵심은 존중과 호기심의 언어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집이 조용하다. 대신 네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다라고 말하면 자녀는 요구 대신 관심을 느낍니다. 옆집 아들은 집을 샀다는데 대신 너는 요즘 미래에 대해 어떤 계획을 하고 있니? 라고 묻는다면 비교 대신 대화가 열립니다. 원래는 이렇게 해야 해. 대신 나는 이런 방식을 선택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나누면 훈계 대신 경험의 공유가 됩니다. 이런 전환은 쉽지 않지만 한 문장만 바꾸어도 분위기는 달라집니다. 부모의 말투 속에 담긴 존중은 자녀의 마음을 열고 대화는 더 깊어집니다. 원전에서 말한 비교를 내려놓고 타인의 눈에서 자유로워져라 라는 가르침은 여기서 그대로 적용됩니다. 부모가 다른 가족,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자유로워질 때, 자녀도 부모와의 대화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결국 부모와 자녀의 대화는 평가나 지시가 아니라 호기심과 공감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언어를 바꿀 때, 자녀는 부모를 피하지 않고 오히려 더 자주 다가옵니다. 작은 차이가 장기적으로 큰 변화를 만드는 법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실제로 전화를 걸 때 첫 문장을 어떻게 바꾸면 대화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지 구체적인 사례 스크립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전화를 거는 순간 부모와 자녀의 대화는 이미 반쯤 결과가 결정됩니다. 첫 문장이 어떤 분위기를 만들었느냐에 따라 자녀는 마음을 열기도 하고 방어적으로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많은 부모가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 때문에 자녀가 대화를 짧게 끝내거나 피곤해하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예를 들어 왜 이렇게 연락이 없었니? 라는 질문은 부모 마음속 서운함을 담고 있지만 자녀에게는 즉시 죄책감과 방어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 순간부터 대화는 어색하고 무겁게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첫 문장에서 존중과 선택권을 표현하면 상황은 크게 달라집니다. 지금 통화 괜찮니? 라는 말은 단순하지만 자녀의 일정을 고려한다는 신호입니다. 자녀는 부모가 자신의 시간을 존중한다고 느끼고 따라서 대화에 더 기꺼이 참여합니다. 또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 라는 말은 자녀에게 말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안정감을 줍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단어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기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스크립트를 제안해 보겠습니다. 첫째, 지금 통화 괜찮니? 10분만 내 소식을 듣고 싶어. 이 문장은 분명하고 짧으며 동시에 자녀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자녀가 바쁘다면 거절할 수 있고 시간이 된다면 편안히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둘째, 오늘은 내가 듣는 쪽이 되고 싶어. 내 이야기를 들려줄래? 이렇게 말하면 대화의 주도권을 자녀에게 넘겨줌으로써 자연스러운 흐름을 만듭니다. 셋째, 네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전화했어. 네 목소리를 듣는 게 좋네. 이 표현은 요구가 아니라 관심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자녀는 부담을 덜 느낍니다. 이처럼 간단한 표현이지만 핵심은 요구하지 말고 초대하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왜 안 했니? 라는 식의 질문을 던지면 자녀는 신문받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너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말은 자녀에게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대화는 비로소 부담이 아니라 휴식이 됩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이러한 변화는 큰 의미를 가집니다. 첫 문장에서 자녀가 느끼는 정서는 대화 전체의 톤을 결정합니다. 방어적 정서로 시작하면 자녀는 짧게 대답하거나 이유를 설명하는 데 에너지를 쏟습니다. 반면 안전한 정서로 시작하면 자녀는 더 길고 진솔하게 대화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자녀는 부모와 이야기하는 시간을 덜 피곤하게 느낍니다. 또한 첫 문장에는 부모의 태도가 담깁니다. 지금 괜찮니? 라는 질문은 자녀를 성인으로 대우한다는 메시지를 줍니다. 자녀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며 자기 삶의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부모가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존중의 표현이 쌓이면 자녀는 부모에게 더 자주 마음을 열게 됩니다. 만약 자녀가 바쁘다고 말할 때에도 부모가 괜찮아, 다음에 이야기하자 라고 여유롭게 받아들인다면 자녀는 죄책감 대신 감사함을 느낍니다. 이 작은 태도 차이가 관계를 부드럽게 하고 자녀가 다음에는 스스로 먼저 연락하고 싶어 하게 만듭니다. 결국 전화의 첫 문장은 단순한 인사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자녀에게 나는 너를 존중한다. 그리고 너와의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창구입니다.
부모가 의도적으로 이 첫 문장을 바꾸면 대화는 더 자연스럽고 편안해지며 관계는 점점 따뜻하게 회복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선물과 금전 문제에서 어떻게 품위를 지키면서 거절하거나 수용할 수 있는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대화 스크립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모와 성인 자녀 사이에서 가장 민감한 주제 중 하나는 돈과 선물입니다. 부모 세대는 오랜 세월 동안 주는 것이 사랑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성인이 되었어도 여전히 용돈을 쥐어주고 싶고 선물을 챙기고 싶고 때로는 큰돈까지 보태주고 싶어 합니다. 반대로 자녀 역시 부모를 돕고 싶다는 마음에서 돈이나 선물을 드리려 하지만 부모는 자존심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양쪽 모두 선의에서 시작했지만 오해와 서운함으로 끝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이번에 여행 다녀오시라고 경비를 드리고 싶다라고 했을 때 부모가 단호하게 우린 필요 없어. 돈은 네가 써 라고 말하면 자녀는 마음을 거절당한 것처럼 느낍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녀에게 선물을 억지로 주면서 안 받으면 섭섭하다라고 하면 자녀는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돈이나 선물 자체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마음을 어떻게 존중하고 표현하느냐입니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몇 가지 문장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첫째, 내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어. 이번엔 마음만 받을게. 이 말은 거절 속에서도 따뜻함이 담겨 있어 자녀가 존중받는다고 느낍니다. 둘째, 고맙지만 이번 분기는 내가 절약 훈련 중이라 선물은 다음 기회에 받을게. 이렇게 말하면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부모 자신의 상황과 원칙을 부드럽게 설명하는 셈이 됩니다. 셋째, 우리 집 원칙상 큰돈은 서로 오가지 않기로 했어. 대신 네 성의를 기쁘게 생각한다. 이 말은 가정의 규칙을 이유로 들기 때문에 감정적 마찰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자녀가 부모에게 선물을 드리고 싶을 때 부모가 받아들여도 좋습니다. 단, 받는 태도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거 왜 이렇게 비싼 걸 샀니? 돈 아깝게 라는 말은 자녀의 정성을 무시하는 표현이 됩니다. 대신 네가 나를 생각해서 준비했다는 사실이 가장 고맙다라고 말하면 금액과 상관없이 자녀의 마음이 존중됩니다. 이처럼 선물과 돈의 문제는 실질적인 액수보다도 말투와 태도에 따라 관계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부모가 선물을 거절할 때도 자녀가 불편하지 않도록, 자녀가 선물을 줄 때도 부담이 되지 않도록 따뜻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선물과 돈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애정과 인정의 상징입니다. 따라서 거절은 곧 사랑의 거절로 오해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표현을 사용하면 오히려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기회가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나는 네가 주는 마음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말할 때 자녀는 돈보다도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확신을 얻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부모 스스로도 자존감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녀가 주는 경제적 도움을 무조건 거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진정으로 편안하지 않다면 그것을 솔직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숨기고 억지로 받으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결국 관계에도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오히려 나는 이 부분에서는 스스로 책임지고 싶다라고 명확히 말하는 것이 자녀에게도 성숙한 메시지가 됩니다. 결국 선물과 돈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마음의 흐름입니다. 부모가 존중과 감사의 언어를 선택할 때 자녀와의 관계는 부담이 아니라 따뜻한 신뢰로 채워집니다. 다음 장에서는 자녀가 부모에게 과도한 도움을 요청할 때 어떻게 건강한 선을 긋고도 관계를 해치지 않을 수 있는지 실제 대화 스크립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는 여전히 부모에게 기대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기대가 지나쳐 부모의 삶과 에너지를 침범하기도 합니다. 이번 달만 생활비 좀 도와달라. 애 베이비시터 못 구했으니 일주일만 봐달라. 대출 보증 좀 서달라. 같은 부탁은 자녀 입장에서는 절박한 요청일 수 있지만 부모에게는 체력적, 경제적, 정서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부모가 무조건 들어주면 잠시 관계는 평온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불균형과 불만이 쌓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도움과 희생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도움은 서로의 삶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지만 희생은 한쪽의 삶을 갉아먹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무한정 희생하면 자녀는 성숙한 독립을 배우지 못하고 부모는 마음속에 쌓이는 불만 때문에 관계가 무거워집니다. 경계를 세우는 것은 사랑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오래 지키기 위한 지혜입니다.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스크립트를 소개합니다. 첫째, 이번 주는 내가 도울 수 있는 시간이 수요일 1시간이야. 이 표현은 무조건적인 거절이 아니라 부모가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주는 말입니다. 자녀는 도움을 받으면서도 부모의 한계를 존중하게 됩니다. 둘째, 대출 보증은 우리 원칙상 어렵지만 다른 방법을 같이 찾아보자. 이렇게 말하면 자녀는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대안을 함께 모색한다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부모는 책임질 수 없는 부담을 피하면서도 여전히 자녀 곁에 서 있습니다. 셋째, 긴급한 일이라도 내가 답을 내기 전에 48시간은 생각하고 싶어. 이 문장은 즉답을 피하고 시간을 두는 경계를 씁니다. 자녀는 즉시 답을 얻지 못해 답답할 수 있지만 부모의 신중함을 통해 장기적으로 신뢰를 배우게 됩니다. 이런 표현들은 부모가 자녀와 거리를 두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서로를 위한 균형을 만드는 선택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경계를 분명히 할 때 자녀는 처음에는 서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부모가 무리하지 않고 건강하게 서 있는 것이 자신에게도 더 든든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갈등은 기대의 불일치에서 생깁니다. 자녀는 부모는 내 편이니까 당연히 도와줄 것이다 라고 기대하지만 부모는 나는 나의 생활을 지켜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간극을 메우는 방법은 바로 명확한 대화입니다. 모호하게 거절하거나 억지로 받아들이는 대신 나는 이 부분까지만 도와줄 수 있다 라고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오해와 서운함이 줄어듭니다. 또한 부모 자신도 마음의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부모가 무리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내면에서 불만을 쌓으면 결국 어느 순간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그때는 자녀와의 관계가 더 크게 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경계를 세우고 솔직하게 말하면 불필요한 폭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원전에서 강조한 다른 사람을 바꾸려는 집착을 놓아라 라는 말은 이 상황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녀의 요청과 태도를 부모가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신의 선택과 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만 돕겠다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집착을 내려놓는 실천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관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무리한 요청을 모두 들어주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때로는 거절이야말로 관계를 지키는 길입니다. 건강한 거절 속에 담긴 존중과 따뜻함이 자녀에게 전달될 때 관계는 단단해지고 오래갑니다. 다음 장에서는 확대된 가족 상황, 즉 며느리 사위, 손주 명절 모임 속에서 어떻게 짧고 간단한 규칙을 세워 관계를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와의 관계에서 또 하나 복잡해지는 지점은 확대 가족입니다. 며느리와 사위, 손주, 그리고 명절이나 가족 모임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 부모는 예전과는 전혀 다른 질서를 마주하게 됩니다. 부모는 여전히 중심에 서고 싶어 하지만 이제는 자녀가 새로운 가족 단위를 이루었기 때문에 부모의 위치는 자연스럽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불필요한 갈등이 반복됩니다. 먼저 며느리와 사위 문제를 살펴봅시다. 많은 부모가 자녀의 배우자에게 무의식적으로 기대를 걸거나 반대로 실망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딸은 시댁에는 자주 가는데 친정에는 소홀하다. 사위는 왜 이렇게 무뚝뚝할까 같은 생각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배우자라는 존재는 이미 자녀와 함께 삶을 꾸려가는 독립된 파트너입니다. 부모가 며느리나 사위를 자녀와 똑같이 대하려 하면 오히려 거리가 멀어집니다. 이럴 때 도움이 되는 태도는 기대를 줄이고 짧은 원칙을 세워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며느리와 사위에게는 조언보다 질문을 우선한다 라는 간단한 규칙을 마음속에 두는 것입니다. 너 왜 그렇게 했니? 대신 그건 어떻게 하게 된 거야? 라고 묻는 순간 대화의 공기는 달라집니다. 손주와 관련해서도 부모 세대는 자주 딜레마에 빠집니다. 손주를 돌보며 행복을 느끼지만 체력적으로 힘들거나 자녀가 부탁하는 방식이 과도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솔직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나는 하루 2시간은 기쁘게 봐줄 수 있지만 하루 종일은 힘들다라고 말하는 것이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손주를 아끼는 마음과 나 자신의 한계를 동시에 존중하는 태도가 바로 경계의 지혜입니다. 명절과 같은 가족 모임에서는 기대치가 특히 부딪힙니다. 부모는 온 가족이 함께해야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자녀는 배우자 가족과 시간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왜 너희는 늘 거길 먼저 가니? 라고 말하면 자녀는 죄책감과 압박을 느낍니다. 대신 너희 일정도 존중하고 싶다. 이번에는 따로 시간을 정해 함께 식사하면 좋겠다. 라고 말하면 서운함 대신 존중이 전달됩니다. 이렇게 짧고 명확한 규칙을 정하면 감정이 불필요하게 소모되지 않습니다. 짧은 규칙 몇 가지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명절에 함께하지 못하면 따로라도 만난다. 둘째, 손주 양육은 하루 2시간까지만, 그 이상은 미리 조율한다. 셋째, 며느리 사위와의 대화에서는 평가 대신 질문을 쓴다. 이 3가지 원칙만 지켜도 확대 가족 안에서 생기는 긴장이 크게 줄어듭니다. 중요한 것은 긴 대화나 복잡한 규범이 아니라 짧고 명확한 합의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확대 가족 간의 갈등은 대부분 역할의 불분명함에서 비롯됩니다. 부모는 여전히 중심으로 남고 싶어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미 새로운 가족 구조가 생겼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짧은 규칙을 정해두면 부모도 마음이 가벼워지고 자녀도 부담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원전에서 말하는 놓으면 돌아온다는 지혜는 여기서도 적용됩니다. 부모가 자녀와 배우자, 손주에 대한 집착을 조금 내려놓을 때 오히려 그들은 자발적으로 부모 곁에 더 머물고 싶어집니다. 강요가 아니라 존중에서 비롯된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진 경계를 일상에서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지, 즉 구체적인 루틴과 원칙을 세워 건강한 거리를 두는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모와 성인 자녀 사이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감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일상 속에서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과 습관이 필요합니다. 마치 정원에 담장을 세우고 물을 주듯 관계에도 일정한 구조와 규칙이 있어야 서로의 삶이 편안해집니다. 이를 위해 루틴, 공간, 시간의 3가지 축을
의식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첫째, 연락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가 언제 연락이 올까 하며 기다리다 서운함을 키웁니다. 반대로 자녀는 언제 전화를 드려야 할까 하며 부담을 느낍니다. 이럴 때는 단순한 규칙 하나가 긴장을 풀어줍니다. 예를 들어 매주 금요일 저녁 15분 통화라는 합의를 정하는 것입니다. 짧고 규칙적인 대화가 쌓이면 긴 침묵이나 갑작스러운 요구에서 오는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해진 루틴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둘째, 금전 문제에서는 24시간 룰을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금전적 도움을 요청했을 때 바로 대답하기보다 최소 하루는 숙려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급히 보증이 필요하다고 말했을 때 부모가 즉시 결정하지 않고 내일 같은 시간에 대답할게 라고 하면 감정에 치우친 판단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하루의 강역이 부모의 삶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됩니다. 동시에 자녀에게도 부모가 신중하다는 인상을 주어 관계에 책임감을 더해 줍니다. 셋째, 소통의 단계를 정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은 문자로, 중요한 일은 전화로, 반드시 얼굴을 맞대야 하는 일은 미리 일정을 잡고 만난다는 식으로 구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소한 문제로 인해 큰 감정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일 저녁 약속 가능해? 같은 단순한 질문은 메시지로 충분합니다. 반대로, 경제적 도움을 요청한다. 같은 중요한 대화는 전화를 넘어서 직접 만나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단계 구분은 불필요한 오해를 예방합니다. 넷째, 부모 자신만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아무리 소중해도 부모는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과 공간을 지켜야 합니다. 매주 특정 시간은 독서나 산책, 친구와의 모임 같은 자기만의 시간으로 고정하십시오. 이렇게 자기 삶의 균형을 지킬 때 자녀와의 대화도 억압이 아니라 여유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전략은 결국 과정에 성실하고 결과는 하늘에 맡긴다라는 태도와 연결됩니다. 부모가 당장 자녀의 반응이나 결과를 바꾸려 애쓰지 않고 꾸준히 작은 습관을 유지할 때 관계는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자녀가 먼저 연락하지 않더라도 정해진 시간에 웃으며 안부를 묻는 것, 금전 문제에서 즉답하지 않고 하루를 기다리는 것, 중요한 일은 직접 만나 이야기하는 것,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관계의 질서를 회복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예측 가능한 안정감이라고 부릅니다. 부모와 자녀 모두가 언제, 어떻게 소통할지 예측할 수 있을 때 관계는 훨씬 덜 불안합니다. 자녀는 부모님은 항상 나를 기다리며 서운해하신다는 부담에서 벗어나고 부모는 나는 언제든 존중받고 있다는 확신을 얻습니다. 이처럼 루틴과 원칙은 단순히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사랑을 오래 지키는 지혜입니다. 부모가 먼저 이런 전략을 실천할 때 자녀는 그 안에서 자유롭고도 안전한 공간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부모와 자녀는 더 자주, 더 따뜻하게 만나게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렇게 세운 전략을 실제로 매주 어떻게 점검하고 실천할 수 있을지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전략을 일상에서 꾸준히 실천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점검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간 체크리스트입니다. 체크리스트는 단순히 해야 할 일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내가 지키고 싶은 태도와 습관을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일주일 단위로 잡고 명확한 기준을 세우면 마음속 서운함이나 갈등이 커지기 전에 스스로를 돌아보고 조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항목은 경청 10분 통화 1회입니다. 자녀와 통화할 때 최소한 한 번은 10분 이상 대화를 나누되 그 시간 동안 부모는 말을 줄이고
자녀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는 것입니다. 이 항목은 단순히 전화 횟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 라는 안정감을 주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체크리스트에 표시하면서 부모 스스로도 이번 주 나는 경청을 실천했다라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항목은 금전 요청의 최소 24시간 숙려입니다. 자녀가 돈과 관련된 부탁을 했을 때 바로 결정하지 않고 하루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항목은 부모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경계를 지킬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일주일이 끝날 때 내가 이 원칙을 몇 번 지켰는지 확인하면 경계 설정이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세 번째 항목은 비교 훈계 금지 표현 영회입니다. 자녀와의 대화에서 남들은 다 그렇게 한다. 원래는 이렇게 해야지 같은 말을 쓰지 않았는지를 스스로 점검합니다. 만약 한 번이라도 그런 표현을 했다면 체크리스트에 표시하고 다음 주에는 줄여보겠다고 다짐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은 부모 스스로 언어 습관을 의식하게 하여 자녀가 대화에서 더 안전감을 느끼도록 만듭니다. 네 번째 항목은 감정 과열 시 호흡 3사이클입니다. 대화 중 화가 나거나 서운함이 치밀어 오를 때 깊게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호흡을 3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체크리스트에 표시할 때마다 부모는 스스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호흡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자기 통제력의 훈련이 됩니다. 다섯 번째 항목은 감사 문자 1회입니다. 자녀가 어떤 일을 해주었을 때 혹은 특별한 일이 없어도 그냥 오늘 네 생각이 나서 고마워 라는 간단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작은 감사 표현이 쌓이면 자녀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따뜻함을 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부모에게도 내가 사랑을 표현했다라는 뿌듯함이 남습니다. 이 5가지 항목은 결코 어렵거나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실천입니다. 그러나 매주 반복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체크리스트는 부모가 스스로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하고 감정적 불만이 아닌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줍니다. 원전의 지혜가 말하듯 중요한 것은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과정을 성실히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체크리스트는 바로 그 과정을 매주 확인하고 이어가는 도구입니다.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시도하는 것입니다. 자녀와의 관계는 한 번의 거창한 변화보다 작은 습관이 모여 서서히 좋아집니다. 다음 장에서는 자녀가 부모의 이런 변화를 처음에는 거부하거나 반발할 때 어떻게 그 반응을 다루고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부모가 새로운 대화 방식을 시도하면 자녀가 처음에는 반발하거나 낯설어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익숙해진 관계의 패턴이 바뀌는 순간 자녀는 의도와 상관없이 방어적으로 반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더 이상 무조건적인 도움을 주지 않고 내가 도울 수 있는 범위를 정하겠다라고 말하면 자녀는 처음에 왜 이제 와서 달라지셨지? 나를 외면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모가 다시 불안해져 원래 방식으로 돌아가 버리면 관계는 제자리로 돌아가고 맙니다. 따라서 반발은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이해하고 그것을 지혜롭게 다루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느리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감정적으로 격해질 때 부모가 즉시 맞받아치면 상황은 금세 악화됩니다. 이럴 때는 호흡을 가다듬고 차분히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왜 그렇게 차갑게 구세요? 라고 했을 때 부모가 바로 내가 언제 차갑게 굴었니? 라고 되받아치면 갈등은 커집니다. 대신 내가 너를 외면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관계가 오래 건강하기를 바라는 거야 라고 천천히 설명하면
자녀는 서서히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둘째는 짧게 말하는 것입니다. 반발 상황에서 긴 설명은 오히려 불필요한 변명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부모가 네가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고 짧게 말하면 자녀는 부모의 입장을 분명하게 이해합니다. 긴 훈계나 장황한 설명은 자녀의 마음을 더 닫게 만들 뿐입니다. 셋째는 다시 이야기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화가 격해질 때는 잠시 멈추고 시간을 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서로 감정이 올라와 있으니 내일 같은 시간에 다시 이야기하자라는 제안은 싸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하루가 지나면 감정은 가라앉고 이성적으로 다시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여기서 실제로 쓸 수 있는 몇 가지 문장을 소개합니다. 지금은 내가 흥분돼서 좋은 대화를 이어가기 어려워. 내일 같은 시간에 다시 이야기하자. 내 입장을 존중하고 싶어. 그래서 내가 정리한 뒤에 문자로 보내줄게. 우리 둘 다 차분할 때 대화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야. 이 문장들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부모가 감정을 조절하고 있다는 신호를 자녀에게 주기 때문에 자녀는 자신도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동시에 대화가 완전히 끊기지 않고 이어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이런 접근은 효과적입니다. 갈등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잠시 거리를 두는 것은 뇌의 편도체 반응을 가라앉히고 전두엽의 이성적 판단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부모가 이 방식을 의도적으로 실천하면 자녀와의 대화가 감정 폭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해와 존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의 반발을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가 거칠게 반응하는 것은 부모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부모가 이 점을 기억하면 불필요하게 상처받지 않고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원전에서 강조한 중지금 종진, 지금 여기에서 멈추고 다시 호흡하라는 가르침은 바로 이런 상황에 잘 맞습니다. 부모가 서두르지 않고 길게 설교하지 않고 다시 대화할 기회를 마련할 때 자녀는 결국 부모의 진심을 느끼게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실제 한 가족의 사례를 통해 이런 변화가 어떻게 관계를 바꾸었는지를 감동적인 이야기로 풀어내겠습니다. 어느 가정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 김 선생님은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면서 아들 내외에게 자주 전화를 걸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안부를 묻는 것이었지만 점점 왜 이렇게 연락이 없니? 주말에는 언제 올 거니? 같은 말이 습관처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 그 말들을 부담스럽게 느끼며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고 며느리도 점점 긴장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가족 간의 대화는 줄어들고 만나도 어색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선생님은 스스로를 돌아보며 결심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자식들이 자주 오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것인데 내가 오히려 그 마음을 가로막고 있었구나. 그 후 김 선생님은 대화의 첫 문장을 바꾸었습니다. 왜 연락이 없니? 대신 네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전화했어 라고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들도 여전히 짧게 대답했지만 몇 주가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아들은 점점 더 많은 이야기를 꺼냈고 며느리도 대화에 자연스럽게 참여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듣는 시간을 늘리고 비교나 훈계 대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건 어떻게 하게 된 거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짧은 질문들이 아들과 며느리의 마음을 조금씩 열었습니다. 금전 문제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큰 선물을 주고 싶어 며느리와 아들을 곤란하게 만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번에는 마음만 받겠다라고 말하며 경계를 존중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의 태도에서 진정한 존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은 손주 돌봄 문제였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출장 일정을 맡게 되어 며느리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김 선생님은 예전 같았으면 힘들어도 무조건 들어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차분히 이틀은 내가 도울 수 있는데 그 이상은 어렵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어지는 설명에서 내 체력을 지켜야 오랫동안 손주와 함께할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마음이 풀렸습니다. 그 후 며느리는 부모의 시간을 더 존중하게 되었고 부탁도 신중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3개월 정도 이어지자 가족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부모 집을 더 자주 찾았고 대화는 잔소리와 불만이 아닌 웃음과 감사로 채워졌습니다. 김 선생님 부부는 놓으면 돌아온다는 지혜를 몸소 체험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존중을 선택했을 때 관계는 억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깊어졌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가정의 사례가 아닙니다. 많은 부모와 자녀가 겪는 일상적인 갈등 속에서 작은 말 한마디와 태도의 전환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경계를 세우는 것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노년기에 부모가 회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 즉 자율성과 평안, 그리고 상호 존중이 어떻게 관계의 토대가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노년기의 삶에서 가장 큰 선물은 시간과 지혜입니다. 그러나 이 선물이 빛을 발하려면 부모 스스로가 자기 삶의 주권을 회복해야 합니다. 많은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내가 아직도 필요로 되어야 한다라는 마음을 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존중은 필요에서 오지 않고 자율에서 옵니다. 자녀가 부모를 진정으로 존중하게 되는 순간은 부모가 스스로의 삶을 단단히 세우고 평안하게 살아갈 때입니다. 자율성은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하루 일과를 내가 정하고 무엇을 먹을지, 누구와 만날지, 언제 쉴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 노년기에 이 단순한 선택권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기 삶의 속도와 규칙을 지키면 자녀는 부모를 부담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든든한 존재로 느낍니다. 반대로 부모가 모든 결정을 자녀에게 의존하면 자녀는 무의식적으로 짐을 진 것 같은 압박을 받습니다. 평안은 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자녀가 부모와 통화할 때 왜 이렇게 연락을 안 하니? 라는 말 대신 내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놓인다 라는 말을 듣는다면 그 순간 자녀는 안도감을 느낍니다. 평안은 말 속에 깃들어 자녀에게 전해집니다. 부모의 내면이 조급하거나 불안하면 그 기운은 대화와 표정 속에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러나 부모가 평온한 마음으로 자녀를 대하면 자녀는 부모 곁에서 부담이 아닌 쉼을 경험합니다. 상호 존중은 노년기의 관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여전히 내 아이로만 바라보는 대신 독립된 성인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동시에 부모 자신도 자녀에게 존중받아야 할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나의 생활 방식을 지키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은 고집이 아니라 존중을 요구하는 건강한 태도입니다. 이런 상호 존중이 있어야 관계가 균형을 이룹니다. 원전에서 말한 신과의 조화 속에서 본래의 빛을 회복하라는 메시지는 일상 언어로 번역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자율과 평안, 상호 존중을 지킬 때 부모의 삶은 흔들리지 않고 단단히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단단함이 자녀에게는 안정감으로 전해집니다. 결국 자녀가 부모 곁을 떠나지 않는 이유는 부모가 집착했기 때문이 아니라 부모 곁에서 평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한 어머니의 사례를 들어봅시다. 예전에는 자녀가 주말마다 찾아오지 않으면 섭섭해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나는 토요일마다 친구들과 산책을 한다. 네가 올 수 있으면 일요일에 와라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자녀는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었고 오히려 더 자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율성을 회복하자 자녀는 부모를 짐이 아니라 삶의 동반자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자율성은 부모 자신을 지켜주고 평안은 관계의 공기를 부드럽게 하며 상호 존중은 세대 간 거리를 따뜻하게 연결합니다. 이 세 가지가 노년기의 지혜이며 자녀와의 관계를 오래도록 건강하게 유지하는 토대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가치들을 실천으로 구체화한 오래가는 존중을 지키는 세 가지 원칙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다룬 자율성, 평안, 상호 존중의 가치를 실제 생활 속에서 지켜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원칙이 필요합니다. 복잡한 규칙은 오히려 실천을 방해하므로 누구나 쉽게 기억하고 적용할 수 있는 세 가지 원칙으로 단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은 노년기의 부모와 성인 자녀가 서로를 오래도록 존중하는 토대가 됩니다. 첫째, 즉답 대신 숙려입니다. 자녀가 무언가를 요청했을 때 즉시 대답하지 않고 잠시 시간을 두는 습관은 관계를 안정시킵니다. 자녀는 부모가 내 말을 무시하는구나 라고 느끼지 않고 오히려 부모가 신중하게 생각해 주는구나 라는 인상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이번 달에 조금 도와주실 수 있어요 라고 물었을 때 부모가 내일 같은 시간에 알려줄게 라고 답하면 즉답을 피하면서도 대화를 끊지 않습니다. 이렇게 숙려의 시간을 두는 원칙은 부모의 경계를 지키고 자녀의 자유를 존중하는 균형을 동시에 실현합니다. 둘째 기준은 간단 일관 공개입니다. 부모가 스스로 세운 원칙이 복잡하거나 상황마다 달라지면 자녀는 혼란스러워집니다. 반대로 단순하고 일관된 기준은 자녀에게도 안심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집에서는 큰돈은 주고받지 않는다. 손주 돌봄은 하루 2시간까지만 가능하다. 같은 원칙은 누구나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 원칙을 자녀에게 미리 알려두면 부탁을 거절할 때도 감정적 마찰이 줄어듭니다. 일관성과 공개성이야말로 존중을 지키는 열쇠입니다. 셋째, 비교 대신 호기심 질문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다른 집 애는 이라고 말하는 순간 자녀의 마음은 다칩니다. 그러나 너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니? 그 선택을 하게 된 이유가 궁금하다라는 질문은 대화를 이어가게 만듭니다. 비교는 평가를 남기지만 질문은 존중을 남깁니다. 질문을 받는 순간 자녀는 자신이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부모는 자녀의 세계를 더 깊이 이해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은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즉답을 피하는 여유는 갈등을 줄이고 단순하고 일관된 기준은 관계에 안정감을 주며 질문은 대화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부모가 이 세 가지를 의식적으로 실천할 때 자녀는 부모와의 관계를 피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자주 다가오게 됩니다. 한 어머니의 사례를 들어봅시다. 아들이 이번 주말에 애를 맡아줄 수 있어요? 라고 물었을 때 예전 같으면 즉시 알았어 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일까지 생각해보고 알려줄게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토요일 2시간은 괜찮지만 하루 종일은 힘들어 라고 명확히 말했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점점 어머니의 솔직함과 일관성을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들은 부탁을 더 신중히 하게 되었고
관계는 오히려 편안해졌습니다. 이처럼 즉답 대신 숙려, 단순하고 일관된 기준, 비교 대신 질문이라는 세 가지 원칙은 부모와 자녀 모두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존중은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원칙에서 지켜집니다. 다음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마무리하며 부모가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변화와 함께 삶을 밝히는 영감을 나누겠습니다. 이제까지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성인 자녀와의 관계에서 부모가 지켜야 할 지혜를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경계를 세우며 대화의 방식을 바꾸고 작은 원칙을 지켜나가는 과정은 단순히 관계의 기술이 아니라 노년기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오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전화를 건다면 첫 문장을 바꾸어 보십시오. 왜 이렇게 연락이 없었니? 대신 내 목소리를 듣고 싶어 전화를 걸었어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일치매일의 변화입니다. 작지만 그 순간 대화의 공기가 달라지고 자녀는 부모와의 대화를 더 편안하게 느낄 것입니다. 둘째, 금전과 관련된 부탁이 들어왔을 때 내일 같은 시간에 대답해 줄게 라는 원칙을 적용해 보십시오. 즉시 대답하지 않고 하루를 두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파도가 잦아들고 부모 자신도 신중하게 판단할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 또한 오늘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변화입니다. 셋째, 하루가 끝나기 전 짧은 감사 메시지를 보내보십시오. 오늘 내 생각이 나서 고마웠다 라는 간단한 문장은 자녀에게 큰 울림이 됩니다. 부모가 먼저 따뜻함을 표현할 때 자녀는 부모와의 거리를 덜 느끼고 오히려 가까워지려 합니다. 이 세 가지 실천은 거창하지 않지만 꾸준히 반복하면 관계를 바꾸는 힘이 됩니다. 원전의 지혜가 말하듯 진정한 변화는 결과를 쥐려는 집착에서 오지 않습니다. 과정에 성실하고 지금 여기에서 마음을 담는 순간 관계는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결국 사랑을 오래 지키는 기술입니다. 그 사랑은 강요가 아니라 존중 속에서 자랍니다. 자율성을 잃지 않고 평안을 지키며 서로를 존중할 때 가족은 부담이 아니라 위로와 힘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작은 한 걸음, 그것이 바로 내일의 큰 변화를 만듭니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숨이 트이고 숨이 트이면 사랑이 들립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세월이 흘러도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깊어집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오늘 아주 작은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첫 문장을 바꾸거나 숙녀의 시간을 갖거나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과 자녀의 관계를 새롭게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뒤돌아보았을 때 이 작은 선택들이 당신 삶을 가장 따뜻하게 빛내는 순간들이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